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이 우리를 구했다. 2. 세계 1위 EUV 기술 개발 성공. 석유 자원 확보를 위한 전 세계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 27개국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60 이하로 제한했으며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해운사는 미국 및 유럽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흑해로 가려던 유조선 19척이 터키 해상에 발이 묶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존 석유를 $70 배럴당 정도에 팔아왔는데 이보다 14% 낮게 판매해야 하며 기타 국제유가보다 25% 이상 낮은 가격이라 러시아는 석유 감산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림자 선단 100척을 꾸려 이란, 베네수엘라 등으로 수출을 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림자 선단은 일반 해상 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대신 가격이 낮은 중고 유조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위험 부담을 줄입니다. 선박명을 페인트로 지우고 지분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실소유주를 감추기도 하죠. 원래는 고철 처리장으로 갔어야 할 15년 된 중고 선박 가격이 최근 6개월 만에 36% 오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은 세계 각국의 에너지 확보를 더욱 서두르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자원을 싹쓸이하던 중국 또한 리스크를 분산시킬 정도입니다. 최근 중국은 카타르와 27년간 83조 원어치의 LNG를 수입하는 계약을 맺었고 12월 7일에는 시진핑이 직접 사우디를 찾기도 했습니다. 사우디 원유 수출량의 4분의 1은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에너지 및 인프라 관련 3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 각국이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석유 자원이 풍부한데도 위기를 겪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인데 이들은 한국에게 모든 것을 맡겨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국책 사업인 도스보카스 정유 프로젝트 현장을 직접 방문한 바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진행한 올메카 정유공장 건설의 부분 완공을 선언하기 위해서였는데 프로젝트 도중 이례적으로 부분 완공을 선언한 것은 프로젝트를 주도한 삼성엔지니어링의 기술력에 대한 두터운 신뢰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40년간 새로운 정유공장 건설에 실패한 과거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정부는 원유를 외국에 팔아 일정 이익을 얻는 듯했지만 휘발유와 디젤 그리고 다른 연료를 되사오는데 돈을 다 써버렸다 이렇게 말입니다. 수입 연료의 대부분을 미국 정유회사에서 사왔고 이는 멕시코 주권을 훼손한다는 인식을 보였던 것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2018년 취임 후부터 페맥스의 역량을 키우고 원유 생산과 정제를 늘리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페맥스 자회사는 삼성엔지니어링에 도스보카스 정유 프로젝트 EPC 설계 조달 공사를 발주했던 것입니다. 전체 수주 금액은 약 4조 5천억 원으로 단일 프로젝트로는 회사 설립 이래 최대 규모였죠. 이를 통해 하루 34만 배럴의 정유 생산 설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페맥스는 1938년 외국 석유 시설을 국유화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멕시코 세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경제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기업이 됐죠. 멕시코는 세계 10위권의 산유국이지만 기존 정유시설 노후화로 정제품 수요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에게 맡긴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 자립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입니다. 올해 그 절반 이하로 줄였고 2023년 단계적으로 수출 중단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 생산 원유의 거의 100%가 자체 정제되면서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전체 6개 패키지 중 2번 디젤 수첨 타랑 설비 등 4개 유닛 패키지와 3번 패키지 중 진류 촉매 분해 공정 설비에 대해 EPC를 수행 중입니다. 현재 공정들은 81%로 최근까지 주요 철골 공사를 마쳤고 필드 배관 공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설계 자동화 기술 등 혁신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순조롭게 건설이 되는 중입니다.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관리가 쉬운 환경에서 미리 제작 설치하는 모듈화 공법 또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4만 톤이 넘는 모듈을 한국에서 제작해 멕시코 공사 현장으로 옮긴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세계 언론들도 매우 놀란 혁신 기술로 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냉각용 열교환기가 탑재된 파이프랙 등 총 6개 모듈이 출항했고 올해 여름 마지막 모듈까지 운송과 설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듈을 실은 배는 도스보카스까지 16,000km를 건너갔습니다. 운송 기간은 파나마 운하 대기 시간을 합쳐 50일에 달했죠. 철골 물량의 54%, 배관 물량의 33% 등 총 58개 모듈을 적용했는데 이 중 47개를 국내 중견기업들과 함께 제작해 상생 경영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업체를 포함해 전체 패키지 공정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현장은 6개 패키지를 통합 관리하는 조직이 없다 보니 업체 간 간섭 등으로 공정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컸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축적된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부터 물류관리, 대형기기들의 운송관리 등 업체 간 간섭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전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였던 것입니다. 결국 세계적 석유기업 페맥스와의 파트너십도 한층 두터워졌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2000년 멕시코 시장에서 첫 수주를 한 이후 20년간 페맥스와 인연을 맺고 있는데 도스보카스 수주로 총 6개, 5조 5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를 따냈던 상황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요 거래처는 페맥스와 사우디 아람코 에도록 등이 있습니다. 이들 회사로부터도 착실히 준공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 엔지니어링의 영업이익은 2020년 3,600억 원에서 올해 6,400억 원대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멕시코와 가까운 미국 업체가 아닌 한국을 선택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석유가 발견된 것은 스페인이 식민지를 개척한 16세기 초였습니다. 멕시코만 지역에서 목동들이 소를 잃어버렸는데 타르 웅덩이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스페인은 그곳을 값진 자원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미국과 유럽에서 석유의 가치가 인정되고 멕시코에서 외국 기업을 중심으로 석유 탐사가 이뤄지며 엄청난 유전이 발견됐죠. 1935년 멕시코 석유 산업은 그렇게 외국 회사가 완전히 장악해 갔습니다. 미국은 멕시코에서 생산된 석유를 헐값에 사들였고 연 1억 배럴을 가져갔죠. 반면 멕시코 석유 노동자들은 오두막집에서 비참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러자 1937년 멕시코는 17개 석유회사를 국유화해버렸고 이날을 새로운 독립일로 선언하며 기념비를 멕시코시티에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는 PEMEX를 설립해 국유화된 유전의 경영을 맡겨왔죠. 이는 후에 아랍 산유국의 석유 국유화 선언에 큰 자극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멕시코의 에너지 자립은 미국과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내 석유 정제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큰 이해관계가 없고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과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멕시코는 이미 한전을 통해서도 에너지 운용 및 발전 역량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전은 멕시코 노르테 가스복합 화력발전소를 2013년 준공해 상업 운전 중입니다. 설비 용량은 433메가와트로 가동률은 99%에 이릅니다. 한전은 멕시코의 전력망 안정에 이바지하면서 2020년 기준 해당 발전소로 211억 원의 순이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전이 투자했던 5,800만 달러 또한 6년 만에 이익으로 전액 회수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멕시코는 미래 에너지까지 한국에 맡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멕시코, 세계 지역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35년간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전은 이를 통해 총 2,800억 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 발전량의 75%를 멕시코 연방전력공사가 구매하고 한국전력은 운영과 관리를 맡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는 지구상에서 일조량이 가장 풍부한 솔라 벨트에 자리 잡고 있어 국토의 85%가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탄탄한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그린 수소 산업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소 생산 비용만 보면 멕시코는 중남미 내 2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4만 개 모듈을 사용해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생산된 전력을 활용해 연간 4,400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소 기업들의 멕시코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한국전 당시 식량과 의료용품을 지원한 30여 개국 중 하나였습니다.
참전 16개국 명단에는 들지 못했는데 멕시코 군인들이 미국을 통해서 함께 도왔기 때문입니다. 10만 명 이상이 멕시코 참전 용사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끈끈한 관계를 바탕으로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전략적 동반자가 됐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 기업이 진출해 9조 원 이상 생산을 늘렸고 14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멕시코 주요 지역의 한국 기업 분포를 보면 수천 개가 고루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에 대한 멕시코인들의 이미지 또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삼성전자는 1988년 티우아나 TV 생산 공장을 개설한 이후 오랜 시간 멕시코와 함께했습니다. 삼성이 2017년 인수한 하만 공장도 멕시코에 있습니다. 삼성은 사회공헌까지 열심히 하며 4년 연속 사회적 책임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평판 좋은 기업 7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중남미 시장에서 40%대 점유율로 부동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브라질과 멕시코에서의 선전이 뒷받침되는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 때 이재용 회장이 멕시코를 찾아 대통령을 예방한 것도 이런 중요성 때문입니다. 당초 미국이 해외 출장지로 거론됐지만 멕시코를 먼저 방문해 언론사를 놀라게 했죠.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놓으며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생산된 제품에도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어 삼성에 대안적으로도 꼽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과 멕시코 서로 윈윈하며 상생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자제품 가격 상승과 자동차의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 현상 등 실생활 곳곳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경우에는 신차 출고 기간을 1년 혹은 그 이상 늘리면서 많은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어지자 전 세계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와 반도체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는 상황에 막대한 이익을 보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등 크게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삼성전자부터 대만의 TSMC까지 아시아를 대표하는 파운드리와 종합 반도체 기업들은 큰 이익을 얻고 있으며 막대한 실적 증가와 주가 상승까지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 반도체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과는 다르게 이들에게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ASML 같은 기업들은 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에 제동이 걸려 매출과 이익 증대를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이자 유일무이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장비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ASML은 미국 주도의 중국 반도체 포위망에서 탈퇴해 독자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 나서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ASML은 그동안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에게만 EUV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를 판매해왔지만 여기에 중국에까지 최첨단 EUV 장비를 추가로 판매하면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여기에 소라인 마의 네덜란드 외교통상부 장관은 자국 네덜란드의 이익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봉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이런 자국 우선주의 행보에 미국은 크게 당황하며 상무부 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 보좌관을 네덜란드에 파견해 ASML의 EUV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정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네덜란드의 이런 결정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은 이유엔 ASML EUV 장비에 미국의 국가안보 핵심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EUV 노광 장비에 활용되는 원천 광원 기술은 미국 기업 사이버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활용하며 해안 기술은 미국의 국가안보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어 중국을 비롯한 적대 국가에는 수출이 막혀 있습니다. 즉 ASML이 활용하는 핵심 기술부터 부가적인 기술까지 여러 방면에서 미국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ASML 회사의 지분에도 미국 기업이 절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20대 주주에서 미국 기업이 대부분일 정도로 확실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ASML 경영 전반에 미국의 입김이 반영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당국은 ASML의 매출을 늘리고자 중국의 EUV 장비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덜란드 당국의 이런 결정에 많은 반도체 업계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EUV 장비 판매를 결정한 핵심 논리는 중국의 EUV를 추가로 판매해 ASML의 매출을 늘리려는 계획이었지만, 이런 계획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유는 ASML의 EUV 장비는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대수가 40대가량으로 정해져 있고,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가 EUV 장비를 전부 독식해 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ASML 측에서 EUV 장비를 만드는 족족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구매하는데 중국에 판매한다는 것은 ASML의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국과 대만에 공급될 물량을 줄여서 중국으로 가는 물량을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네덜란드 측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제재에 동참하게 하려면 그만한 보상을 네덜란드 자신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엔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ASML과 네덜란드의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ASML의 EUV 장비에 탑재되는 렌즈와 광학 장비는 독일 기업에서 납품하고 있으며, 광원 조사 장치와 핵심 부품들은 미국에서 납품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많은 핵심 기술과 부품만 있다면 네덜란드 ASML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EUV 장비를 충분히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자회사를 통해 노광 공정용 장비를 개발했고 양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노광 장비를 직접 생산하기보다 수입에 의존해왔는데,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노광 장비 자체 생산을 위한 연구팀을 가동해 반도체 소재와 장비 그리고 완성품 생산까지 원스톱 라인 구축을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 미세 공정을 위해선 일반적인 노광 장비가 아니라 ASML이 생산하고 있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가 필요한데요. 이 역시 한국 기업 이솔에서 생산을 위한 마지막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EUV 장비를 생산하기 위해선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EUV용 광원과 광학계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노광 장비용 광원을 공급하는 회사는 전 세계 4곳이 있으며 사이버를 포함해 대부분 미국의 기업이지만 단 2곳의 EUV 업체만이 직접 광원을 만들고 있는데, 한 곳은 네덜란드의 ASML이고 다른 한 곳은 대한민국의 칫솔입니다. EUV 장비의 첫 번째 조건인 광원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으며, 두 번째 조건인 광학계는 주로 독일의 칼자이스 렌즈를 사용합니다. ASML의 광학계 역시 자체 개발한 부품이 아니라 칼자이스의 렌즈를 납품받아 사용 중이기에 우리도 독일산 렌즈를 납품받아 EUV 장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인 종합 시스템은 EUV 장비를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진동이나 정확한 노광 등 종합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EUV의 물리적인 장비와 부품 등은 이미 우리나라가 기술을 확보한 것도 있고, 일부 부품은 수입하여 구축하면 되며, 네덜란드의 ASML 역시 이런 식으로 부품을 공급받아 장비를 만들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은 종합적인 시스템 안정성입니다. ASML이 가장 잘하는 분야가 바로 이런 시스템 제어 부문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부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토종 반도체 장비업체인 이솔의 대표와 경영진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출신으로 10년 넘게 삼성전자에서 EUV 장비와 소재에 대해 연구, 개발하던 팀이 독립한 기업입니다. 이솔에서 생산하고 만드는 장비의 상당수는 삼성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최근 삼성에서도 자체적인 노광 장비 생산 능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노광 장비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만큼 이솔과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이솔의 모기업인 FST의 경우 삼성전자가 7% 지분을 확보해 대주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투자와 연구개발의 노력으로 토종 EUV 기업 이솔은
EUV 광원과 마스크, 제조 장비 EUV 마스크와 펠리클 검사 장비 등 EUV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과 장비를 하나하나 국산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덜란드 ASML의 독주를 막을 전 세계의 유일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 미국에서도 한국의 EUV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이번에 네덜란드가 중국과 반도체 동맹을 추진하자 이를 모두 손절매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더욱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EUV와 같은 중요한 부품을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국 측이 보유한 특허와 기술을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먼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탈중국에 성공하도록 미국의 매출을 한국에게 몰아주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막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출 구조가 급변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내 매출은 4조가 줄었지만 중국에서 준 것보다 더욱 많은 4조 8천억의 매출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각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고 미국 의존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미국 매출 비중이 60%에 달하며 삼성전자의 경우 45%에 달하는 상황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탈중국에 성공해 미국으로 매출처를 발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수록 중국 내 반도체 공급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 얼마 있지도 않은 반도체 기업들은 최신의 EUV 장비는커녕 구형 노광 장비를 통해 구형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런 반도체를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등 첨단 제품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ASML은 미국을 향해 최신식 EUV 노광 장비가 아니더라도 구형의 노광 장비를 팔 수 있도록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한계로 EUV는 1년에 40대밖에 만들지 못하며 그마저도 삼성과 TSMC가 몇 년치 물량을 선주문해 이니 매출의 최대치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만 이런 와중에 구형의 노광 장비까지 중국에 팔아서 이익을 내보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ASML이 노광 장비나 EUV를 중국에 판매한다면 한국과 대만이 주도하던 글로벌 반도체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이나 TSMC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가보조금이 경영의 주요한 수단이 아니지만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상당수가 국유기업이며 국가보조금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천명한 만큼 막대한 중국 자본을 투자하여 치킨 게임을 벌인다면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은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미국 역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첨단 IT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기업이며 이런 파워는 사실상 반도체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반도체 파워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미국의 IT 기업들도 패권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기에 누구보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적극적일 기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만 네덜란드는 이와는 다르게 중국이라는 고객을 새로 원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면 어떤 기업이나 국가이든지 손을 봐준 역사가 있는데 독일과 일본이 그러하고 소련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번에도 네덜란드가 자신의 이익을 고집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EUV 개발이 점점 더 진전될수록 미국의 네덜란드 손절은 더욱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